대답해. 왜 내 생일을 숨기려 한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늙어서 쓸모없으니까?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어요.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수진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2025년 4월, 달력의 5번째 날, 그곳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날짜 자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뜯어낸 흔적만이 하얀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물 끓는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박현우가 넥타이를 매며 들어왔습니다. 42세. 요즘 승진 때문에 늘 바쁜 얼굴이었습니다. 응, 알아. 어머니는 아직 안 일어나셨어. 수지는 재빨리 달력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현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엄마 깨우면 내가 인사하고 갈게. 방문이 열리며 80에 가까운 김정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6회를 살아온 그 얼굴엔 한때 교단에 섰던 교사의 품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눈빛이 자주 흐려지곤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다 깨셨어요? 응.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정옥은 주방 테이블에 앉으며 달력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요일이에요, 어머니. 아침 드실래요? 아, 그래. 근데 말이다. 정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제 뭘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현우가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민재 숙제 봐주셨잖아요. 국어 받아쓰기. 아, 그랬나? 정옥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달력의 빈 공간을 훔쳐봤습니다. 4월 5일, 시어머니의 7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현우가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저녁 늦을 것 같아. 문이 닫히고 주방엔 정옥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찻잔을 놓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옥은 다시 한번 달력을 보더니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저기, 수진아. 네, 어머니. 저 달력. 뭔가 이상하지 않니? 날짜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민재가 숙제하다가 실수로 찢어진 것 같아요. 새 달력 사야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차를 따르며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 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곧 민재를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구나.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달력의 그 작은 빈자리가 곧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수진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면 바로 버스를 타고 시내 마트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의 계산대 아르바이트. 39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버스 안 수지는 가방 속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그 안엔 수진만이 아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달력에서 조심스럽게 뜯어낸 작은 종이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4월 5일, 빨간 숫자로 적힌 그날, 수지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렸을 때, 그날 아침 정욱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수진이 어머니 생신이세요라고 대답하자 깜짝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내 생일도 있다니.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생일을 잊더라도 자신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달력에서 그날을 미리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상처받지 않으니까. 아줌마, 계산 좀 해주세요. 손님의 목소리에 수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트의 계산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지는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삐삐삐. 단조로운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휴게실에서 김밥을 먹으며 수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형이 저녁에 들른대. 엄마 생신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준비 좀 해놔. 수진의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형님. 현우의 형은 늘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완벽하기에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 3시, 퇴근 후 수지는 또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엔 민재의 학교로.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엄마.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8살 소년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내가 그림 제일 잘 그렸대. 그래. 우리 민재 대견하네. 수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숙제인데 가족 생일 적어야 돼.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일? 응. 아빠, 엄마, 나, 할머니. 다 적어야 된대. 민재는 해맑게 웃었지만 수진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생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욱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오, 우리 손자. 학교 잘 다녀왔니? 정욱은 손자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형님이 온다. 생일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마 위에 무가 뚝뚝 잘려나갔습니다. 수지는 문득 자신이 마치 그 무처럼 잘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에 조금씩 매일같이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달력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4월 5일. 그 빈자리. 그녀만의 작은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형님 오셨나 봐. 현우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박현석? 45살의 큰아들은 정장 차림으로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현석은 정욱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정욱은 환한 얼굴로 큰아들을 맞았습니다. 오, 현석이 왔구나. 별일 없지? 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자주 못 뵈어 죄송해요. 아이고, 바쁜 사람이 이렇게 와주는데 뭐가 죄송해. 수진아, 형님 상 좀 차려드려. 수진은 부엌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석의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현석은 혼자 오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현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며칠이죠? 정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음 주? 4월인데. 며칠이더라? 4월 5일이요, 어머니.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손이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지. 4월 5일.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올해는 조촐하게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해 드리려고요. 현석의 말에 현우가 화들짝 놀라며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그래, 내 생일이 4월 5일이었지. 정욱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시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알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올해 76이시니까 특별하게 해드려야죠. 제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아니다, 현석아.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님이 하신다는데. 현우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에게 생일 준비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정작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현석이 거실에서 정욱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우는 부엌으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왜 생일 준비 안 했어? 문자 보냈잖아. 나는. 수진이 뭐라 대답하려는 순간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 숙제해야 돼. 할머니 생일이 언제야? 4월 5일이지. 왜? 학교에서 가족 생일저 그래. 민재는 공책을 펼치며 연필을 들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정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석아, 근데 말이다. 우리 집 달력이 좀 이상한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달력이요? 응. 4월 5일 날짜가 없어. 누가 뜯어간 것 같은데. 현석이 달력을 보러 일어섰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날짜가 뜯겨 있네. 현석은 달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현우야, 이거 왜 이래? 글쎄, 아마 민재가 장난친 것 같아. 현우가 얼버무렸지만 현석은 뭔가 찝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일 날짜가 뜯겨 있다니. 좀 이상하네요. 그의 말투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현석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욱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민재는 숙제를 하러 갔습니다. 현우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달력. 내가 뜯은 거야?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런 거야?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뭐?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생일을 잊어가는 것을 볼 때의 그 아픔을, 그래서 차라리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그 마음을. 현우는 한숨을 쉬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이 수상하게 봤어. 내일 또 전화 올 거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비밀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민재의 학교에서 특별 수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소개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각자 가져온 가족 물건으로 발표를 해볼 거예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재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달력 조각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수진이 몰래 보관하던 노트에서 민재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전 엄마 가방을 뒤지다가 우연히 찾아낸 달력 조각. 4월 5일이라는 빨간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가져온 게 뭐니? 선생님, 이건 우리 할머니 생일이에요. 민재는 자랑스럽게 달력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달력이 찢어져 있어? 옆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노트에 보관하고 있었어. 할머니 생일이 중요해서 그런가 봐. 신기하다. 우리 엄마는 그냥 휴대폰에 적는데. 아이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재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불러올 파장을. 방과 후 학교 앞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 친구의 엄마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민재 오늘 발표 때 달력 조각 보여줬던데요? 네. 달력 조각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님 생일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뜯어서 따로 보관하신대요? 참 특이하시네요. 옆에 있던 다른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도 봤어요. 근데 왜 달력에서 뜯어냈어요? 그냥 두면 되는데.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 그게 민재가 숙제하려고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은 달력 그대로 두고 표시만 하잖아요. 엄마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지는 민재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노트에서 뭘 꺼냈니? 달력 조각이요. 할머니 생일 적혀 있던 거. 그건 엄마 거야. 왜 가져갔어? 숙제해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가족이랑 관련된 거 가져오래서요. 민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정욱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까 이웃집 김 여사가 다녀갔다. 민재가 학교에서 달력 조각을 보여줬다며? 수진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게, 어머니, 내 생일이 적힌 달력을 내가 뜯어냈다는 게 사실이냐? 정욱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이런 일엔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대답해. 왜 내 생일을 숨기려 한 거냐? 숨기려던 게 아니에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우야, 내 아내한테 물어봐. 왜 내 생일을 달력에서 지웠는지. 현우는 수진과 정욱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그게 너도 알고 있었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늙어서 쓸모없으니까 생일도 기억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머니, 아니에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정욱은 손을 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현우와 수진. 민재는 겁먹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설명 좀 해줘야겠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현우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밀이 들통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가 왜 달력을 뜯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미안해. 나는 그냥.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학교에 가져가서? 아니야, 민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작은 행동 하나가 불러온 거대한 오해. 그것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욱의 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혼자 앉아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현우는 말없이 출근했습니다. 수진은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마트로 향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의 형, 박현석이었습니다. 수진 씨, 나예요. 형님. 네, 형님.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다며요? 어제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수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그게. 수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어머니 생일을 달력에서 지운 게 사실이에요? 지운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받으셨는데. 현석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제 입장도 들어보세요. 저는 입장?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생일을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지는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진만이 홀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낯선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왔니? 정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저분은 정 선생님이야. 내 옛 동창이시지. 정 선생님이라는 여성이 수진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아, 며느리시군요. 제가 정욱이랑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예요. 정 선생님은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욱이한테 들었어요. 생일을 달력에서 지웠다며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공경을 어떻게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생신을 그렇게 대하다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정욱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정 선생님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선생님이 떠나고 난 후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칼질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식탁. 현우가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욱은 거의 밥을 먹지 않았고 민재도 눈치를 보며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수진이 국을 떠서 올리자 정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가 안 고프구나. 어머니,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담긴 냉기가 수진의 가슴을 얼렸습니다. 식사 후 현우가 수진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심각해.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 물어보셨어. 네. 팀장님 와이프가 우리 동네 사는데 소문 들었대.
우리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을 무시한다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소문이 그렇게까지 퍼졌어요? 여보,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현우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생일 파티 제대로 준비해. 형도 오시고 친척들도 부르자. 하지만은 무슨.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다 망가져. 현우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현우는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력 조각들이 그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시어머니를 위한 사랑의 표시였는데 이제는 죄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울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현석이었습니다. 현우야, 내일 저녁에 가족 모임하자. 어머니 생일권으로 얘기 좀 해야겠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족회의. 그것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수진을 심판하는 자리.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봄비. 그 빗소리가 수진의 눈물처럼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4월 3일 토요일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현석 부부, 현우, 수진, 그리고 정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석의 아내 유미경이 이번엔 함께 왔습니다. 43세 그녀는 늘 단정한 옷차림의 말투도 조심스러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시어머님 생신을 왜 그렇게 대한 거예요? 유미경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저는 뭐예요? 변명할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요. 입장?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입장이 있어요? 유미경의 말에 현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일단 드러나 보자고. 오빠, 이건 명백한 불효예요. 달력에서 생일을 지운다는 게 말이 돼요? 정욱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그만해. 수진이 말 좀 하게. 모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작년에 생일을 잊으셨어요. 뭐? 현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 4월 5일 아침에 어머니가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생신이세요라고 하자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어요. 당신이 당신의 생일도 기억 못한다고. 그게 너무 창피하고 슬프다고. 정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생일을 잊으시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달력을 뜯었다는 거예요? 유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달력에 날짜가 없으면 어머니가 잊으셔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저도 알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은 항상 바빴어요. 회사 일로.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 당신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셔도 당신은 피곤해서 그러시나 보다라고만 했잖아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석이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정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병원 갔었다. 초기 치매라고 했어. 뭐라고요? 현석과 유미경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나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 정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평생 교사로 살았어. 학생들을 가르쳤고 모범이 되려고 애썼지. 그런 내가 내 생일도 기억 못한다니.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너희들은 몰라. 눈물이 정옥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석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나를 지키려 했던 거야.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정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화만 냈구나.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미경은 할 말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모르는 척했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인정하기가. 그때 민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민재는 울먹이며 정옥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학교에 가져가서. 아니야, 우리 손자. 내 잘못이 아니야. 정옥이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옥이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지? 너희들은 누구니?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옥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어디 있는 거야? 어머니. 현석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정옥은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내 집에. 수진이 재빨리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우리 집. 우리 집? 나는. 정옥은 수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이구나. 수진이구나. 정옥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현석은 급히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정확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겠어요. 유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석 부부가 돌아가고 정옥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현우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괜찮아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현실이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정옥의 치매는 진행되고 있었고 앞으로의 길은 더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4월 4일 일요일 오전 온 가족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큰 병원의 신경과 현석도 함께했습니다. 김정욱 환자 보호자님, 간호사가 불렀고 수진과 현우, 현석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대기실에서 민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작년보다 증상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많이 진행된 건가요? 현석이 물었습니다. 중기까지는 아니지만 초기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과 시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환경과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멈추고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환자에게 정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나 혼란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갈등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정욱이 민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욱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선생님이었을 때 말이야, 너 같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단다. 할머니, 그때 재미있었어? 응, 재미있었지. 아이들이 배우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았어. 정욱의 얼굴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석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제가 몰라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님.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들를게요. 현우 혼자, 아니 수진 씨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니까. 현석의 사과에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욱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다가 정욱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리 와보겠니? 수지는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침대에 앉아 낡은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옛날 물건들이야.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정욱은 상자에서 낡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교단에 섰던 사진, 결혼식 사진, 아들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이 사진 봐. 현우가 5살 때야. 참 개구쟁이였지. 정욱이 웃으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귀여웠겠어요. 응. 그때는 모든 게 기억났는데. 정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너는 날 지키려고 했구나. 달력을 그렇게 한 이유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시는 모습이. 고마워. 나는 내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정욱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재야, 내일 학교에서 숙제 검사한대? 현우가 물었습니다. 응. 가족 생일 다 적었어. 할머니 생일은 4월 5일이야.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욱이 웃으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자가 잘 알고 있네. 할머니, 그날 케이크 먹을 거야? 그럼 같이 먹자. 식사 후 수지는 자기 방에서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달력 조각들이 소중히 보관된 노트. 그녀는 현우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현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4월 5일이 적힌 달력 조각과 함께 수진이 쓴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75번째 생일. 올해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현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된장찌개, 나물무침, 호박전.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 사람은 끝까지 품위를 지켜야 한다. 어머니의 옛 직업, 초등학교 교사, 35년 근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이걸 언제 다 적었어? 조금씩이요. 어머니가 잊으실까봐. 나라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괜찮아요.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밤, 수지는 정욱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정욱은 아직 자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잘 안 와서. 수지는 정욱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응? 내일부터 매일 함께 달력을 보면 어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정욱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좋구나. 그럼 내가 잊어도 괜찮겠지. 내가 기억해 줄 테니까. 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욱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은은한 빛.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그 빛처럼 수진과 정욱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정욱의 76번째 생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수진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소고기를 넉넉히 넣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까? 민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민재야. 식탁 정리 좀 해줄래? 응. 민재는 신이 나서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수진이 모아둔 달력 조각들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어젯밤 정성스럽게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엄마한테 드리자.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수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오전 9시 정욱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과 현우, 민재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아,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정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기억해주니.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 민재가 색종이로 만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 그림 솜씨가 좋구나. 고마워. 정욱이 민재를 안았습니다. 민재의 작은 팔이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석 부부와 그들의 딸 지은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현석은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12살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다들 왔구나. 고맙다. 정욱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정욱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호박전, 나물무침, 잡채, 그리고 수진이 직접 만든 케이크까지. 엄마, 촛불 끄세요. 현석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76개는 아니었지만 상징적인 몇 개의 촛불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온 가족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욱은 두 손을 모으고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원 빌고 불어요, 할머니. 민재가 재촉하자
정옥은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듯 앉아 있다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어머니? 유미경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함께 있기를. 정옥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도 가족만은 곁에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엄마, 우리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고 난 후 현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뭐니? 정옥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달력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조각 옆에는 수진이 쓴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어머니를 위해 모아둔 거예요. 어머니의 생일,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정옥은 손으로 달력 조각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4월 5일이라는 빨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정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달력을 뜯은 건 어머니가 생일을 잊으셔도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죠. 아니야. 정옥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날 지키려 했어. 내 방식으로. 고마워, 수진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현석과 유미경, 현우와 아이들도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자를 함께 채워가요. 매년 어머니 생일마다 우리의 기억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수진의 제안에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잊어도 이 상자는 기억할 테니까. 오후가 되자 현석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앉아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도 넣을까? 민재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그림도 넣자. 할머니의 소중한 보물이야. 민재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선생님 하실 때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 많았지. 한 번은 학생 하나가. 정옥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중간중간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수진과 현우가 조심스럽게 질문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됐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정옥은 안심하며 다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옆에서 잠들었고 정옥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은 담요를 덮어드리며 정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현우가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었어.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가는 긴 여정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월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새 달력을 벽에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4월 5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정옥 어머니의 생신.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정옥이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달력을 뜯지 않아도 되겠구나. 네, 어머니. 이제는 함께 기억할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수진과 정옥은 함께 달력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정옥이 날짜를 잊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이 다정하게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4월 15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수진아. 기억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 작은 달력 조각들처럼 서로를 향한 마음은 상자 속에, 가슴 속에 소중히 보관되었습니다. 훗날 민재가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의 생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그 상자를 열던 날들을, 달력 조각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말해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큰 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행동 속에 있다고. 달력을 뜯어 모으던 그 마음처럼 봄은 다시 왔고 또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사랑만은 선명하게 남아서 달력의 빈자리는 이제 채워졌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